다 지어놓고 아무도 안 산 집이 29,786채입니다. 6월 말 기준입니다. 세금을 깎아주고 공기업이 사주겠다고 나섰는데도 그대로입니다. 그 공기업이 첫 공고에서 계약까지 간 건 92채였습니다. 값을 내리면 먼저 산 사람의 집값이 같이 깎이고 값을 지키면 그 집은 계속 안 팔립니다. 수도권 밖에만 25,091채입니다. 팔리지 않는 물건은 값이 아니라 시간으로 버팁니다. 그 빈 동 앞에서 지금 그 계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실제 인물은 아닙니다. 통계와 조문에 나오는 조건을 한 사람으로 모은 겁니다. 수도권 밖의 한 신축 아파트에 지난해 입주했습니다. 같은 단지에 아직 주인이 없는 집이 남아있다는 건 계약할 때부터 알았고 입주가 끝나면 채워질 거라고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저녁에 올려다보면 한 동은 층마다 창이 어둡습니다. 그 빈 동입니다. 그 빈 동이 채워지는 방법은 둘뿐입니다. 누가 제값에 샀거나 값이 내려가서 팔리거나 뒤쪽이면 먼저 산 사람의 집값도 같이 움직입니다. 불이 켜지기를 바라면서 그 방식은 바라지 않는 자리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다 짓기 전에 안 팔린 집과 다 짓고 나서도 안 팔린 집은 다른 숫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서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은 67,464채입니다. 이 가운데 다 지어놓고도 주인을 못 찾은 집, 그러니까 준공후 미분양이 29,786채입니다. 언론이 악성 미분양이라고 부르는 건 뒤의 것이고 두 숫자를 섞으면 이야기가 두 배로 틀어집니다. 이 29,786채가 매달 쌓여온 숫자는 아닙니다. 지난해 12월에 28,641채였고 올해 1월에 29,555채로 3.2% 늘었습니다. 2월에 31,307채가 됐습니다. 5.9%, 1,752채가 붙은 달이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3만 채를 넘은 건 2012년 3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3월에 2.8% 줄었고 4월에 3.0% 줄었고 5월에 0.5% 줄었습니다. 석 달 연속 감소입니다. 그리고 6월에 1.5%, 436채가 늘어 29,786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후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2월에 3만 채를 넘었고 석 달 줄었고 6월에 다시 늘었습니다. 6월 말 기준 29,786채는 2월에 31,307채보다 적습니다. 어디에 있는 집들이냐? 6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가운데 수도권 밖이 25,091채입니다. 비중이 84.2%입니다. 전달보다 569채, 2.3% 늘었습니다. 그런데 84.2%만 보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수도권 밖의 25,091채는 올해 1월에 25,612채보다 적습니다. 반대로 수도권은 1월에 3,943채였고 6월 말 기준 4,695채입니다. 서울은 준공 후가 아니라 전체 미분양 기준으로 6월 말 1,013채인데 전달보다 2.8% 늘어 2025년 1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습니다. 악성 미분양은 지방 문제라는 말은 비중으로는 맞고 방향으로는 반쪽입니다. 2월에 3만 채를 넘었다는 말 기억하시나요? 그 뒤에 무엇이 붙었는지를 봐야 지금 이 숫자가 왜 여기 있는지가 보입니다. 정부가 먼저 꺼낸 건 세금입니다. 지방세특예제한법 제33조의 3,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깎아주는 조문입니다. 언론이 한 덩어리로 뭉쳐놓은 걸 여기서 갈라야 합니다. 이 조문 안에 트랙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를 지은 사업주체 쪽입니다. 수도권 밖,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지어서 갖고 있다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이상 임대하면 깎아줍니다. 2년을 못 채우고 팔거나 증여하거나 용도를 바꾸면 깎아준 세금을 도로 걷어갑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 12월 31일에 새로 붙은 조항입니다. 이쪽은 개인이 사업주체한테서 처음으로 사는 경우입니다. 취득가액 6억 원 이하까지 되고 임대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올해 한 해만 적용됩니다. 3억이라는 숫자와 6억이라는 숫자가 함께 돌아다니는 이유가 이겁니다. 요건이 다른 별개 조항입니다. 한 문장에 섞으면 틀립니다. 그럼 얼마나 깎아주느냐? 법으로 정해진 건 25%입니다. 두 트랙 다 100분의 25입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재정 여건을 따져 조례로 25% 범위 안에서 더 깎아줄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 지역이라야 최대 절반까지 내려갑니다. 조례가 없으면 25%입니다. 신문 제목마다 50%라고 적혀 있지만 그 절반은 자동으로 붙는 게 아닙니다. 세금 문은 하나 더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밖에 85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원래 집을 1주택으로 봐주는 특례가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습니다. 다만 이건 취득세와 다른 법이라 요건도 기한도 따로 확인해야 하는 별개 제도입니다. 취득세 쪽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에서도 빼줍니다. 그리고 이 문들은 올해 12월 31일에 닫힙니다. 2024년에 그들은 몰랐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면 안 팔리던 집이 팔린다고 봤습니다. 사는 쪽의 비용을 덜어주면 수요가 붙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재고는 값으로 줄지 않습니다. 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세금 감면도 공공매입도 값을 내리게 하는 장치가 아니라 값을 안 내리고도 버티게 해주는 장치였습니다. 다 지은 아파트는 파는 쪽에서 보면 재고입니다. 창고에 쌓인 물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재고는 값을 내리면 팔립니다. 그런데 이 재고는 값을 내리는 순간 이미 팔린 물건의 값까지 같이 내립니다. 같은 단지에서 먼저 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옆집이 싸게 나가는 건 손해입니다. 값을 깎아 파는 쪽이 반발을 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파는 쪽 계산도 한쪽으로만 흐릅니다. 값을 내려 팔면 손실이 그 자리에서 숫자로 확정됩니다. 안 팔고 갖고 있으면 손실은 아직 숫자가 아닙니다. 대신 이자와 관리비가 매달 나갑니다. 버티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취득세 25%는 사는 쪽 비용을 줄여줍니다. 파는 쪽이 값을 내릴 이유는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틸 시간을 조금 늘려줍니다. 사주는 쪽도 같은 자리에서 막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을 사들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올해 매입 목표가 5,000채입니다. 목표치이고 실적이 아닙니다. 첫 공고 때 매입가 상한이 감정평가액의 83%였습니다. 계약까지 간 건 92채였습니다. 상한을 90%로 올린 뒤에는 신청이 다르게 들어옵니다. 두 번째 공고에서 82개 단지 6,185채가 신청됐고 심의를 통과한 건 29개 단지 2,260채였습니다. 세 번째 공고는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접수해서 70개 단지 6,953채가 들어왔습니다. 상한은 90%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갈라야 할 게 있습니다. 신청서를 낸 것과 도장을 찍은 것은 다릅니다. 92채는 계약을 맺은 수이고 6,185채와 6,953채는 매입을 신청한 수입니다. 단계가 다른 숫자라 화살표로 이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공고분은 아직 산 게 아닙니다. 현장 실사를 거쳐 이번 달에 매입 심의를 하고
9월 이후에 감정평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왜 더디냐 하면 값이 안 맞아서입니다. 공사는 감정평가액의 90%까지 쳐주겠다고 했고 건설사는 그 값이 낮다고 봤습니다. 미분양이 난 단지는 감정평가액 자체가 시세보다 낮게 매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낮게 매겨진 값에 다시 90%를 적용하면 파는 쪽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값이 됩니다. 어느 한쪽이 잘못한 게 아니라 두 계산이 서로 다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통계 자체도 한번 봐야 합니다. 미분양 통계는 국토교통부가 매달 만들어 다음 달 말에 내놓습니다. 통계 승인번호 11만 6025호, 1998년에 승인된 국가통계입니다. 만드는 방식은 조사가 아니라 집계입니다. 분양 시행자가 시, 군, 구에 보고하고 시, 도를 거쳐 국토교통부로 올라온 숫자를 모읍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몇 해째 따라붙습니다. 시행사 보고가 법적 의무는 아니라서 적게 적어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2024년에 나온 지적입니다. 얼마가 빠져 있는지는 알 수 없고 여기서 숫자를 만들지도 않겠습니다. 첫 공고에서 계약까지 간 게 92채였다는 말 기억하시나요? 세금도 공기업도 결국 같은 벽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그 빈 동으로 돌아와 보죠. 저녁마다 올려다보는 그 어두운 층은 누군가의 재고입니다. 파는 쪽은 값을 내리면 손실이 확정되니까 못 내리고 먼저 산 사람은 값이 내려가면 자기 집값이 깎이니까 반대하고 공기업은 감정평가액의 90%를 매겨놓아 값이 안 맞습니다. 셋 다 자기 자리에서는 합리적인데 그래서 아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정부가 개인에게 내민 손잡이는 전부 사는 쪽에 붙어 있습니다. 취득세를 깎아주고 1주택으로 봐주고 다주택 중과에서 빼줍니다. 사는 사람의 비용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파는 쪽이 값을 내리게 하는 장치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들이 놓친 건요. 값이 문제인 시장의 값이 아닌 수단을 쓰면 시간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세금 감면은 살 사람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공공 매입은 파는 쪽에 현금을 넣어줍니다. 둘 다 재고를 옮기는 데 도움은 됩니다. 다만 둘 다 값을 정하지는 못합니다. 값은 여전히 파는 쪽과 사는 쪽이 마주 앉아 정합니다. 감면 때문에 안 팔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면이 값을 정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취득세를 깎아주기 시작했고 공기업이 3번 공고를 냈고 6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9,786채입니다. 이 집들이 안 팔리는 동안 다른 통계 하나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건설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올해 5월 기준 192만 명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입니다. 1년 전보다 4만 4천 명, 2.2% 줄었고 26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2022년 5월과 견주면 전체 취업자 가운데 건설업 비중은 7.7%에서 6.6%로 내려왔습니다. 미분양 통계는 국토교통부가 만들고 고용 통계는 국가데이터처가 만듭니다. 다른 기관의 다른 조사라 하나가 다른 하나를 만들었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숫자가 같은 시기에 각각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까지입니다. 12월 31일이 되면 취득세 감면도 1주택으로 봐주는 특례도 지금 형태로는 끝납니다. 늘리거나 손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해진 건 아직 없습니다. 확정된 건 올해 말이라는 날짜뿐입니다. 그 빈동에 불이 켜지는 방법은 여전히 둘입니다. 누가 제값에 샀거나 값이 내려가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일도 공기업이 사주는 일도 그 둘 중 하나를 대신해주지는 못합니다. 그 사이의 시간을 조금 더 버티게 해줄 뿐입니다. 6월 말 기준 29,786채입니다. 다음 달 말이면 7월 숫자가 나옵니다.